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영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54장 경제 구국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교재로 보면요 261페이지입니다. 여기는요 뭐가 잘 나오냐면 이제 한국중앙총상회,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한국중앙총상회 연도까지 암기하시면 너무 좋아요. 이거 시전상인 단체거든요. 이거 98년입니다. 1898년. 이거 암기해줘야 합니다. 이거 잘 나와요. 시전상인 단체입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막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그 시전상인, 그 종로에서 장사하던 그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한국중앙총상회입니다. 중앙총상회. 중앙총상회. 요게 98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뭐냐. 국채보상운동 잘 나와요, 여러분. 국채보상운동. 요것도 잘 나옵니다. 국채보상운동. 07년이거든요. 국채보상운동. 우리가 일본에 빚진 거 갚자. 요거 대구에서 맨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뭔가 시작했다 그러면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또 뭐 나오냐. 황무지 개간반대. 황무지 개간반대 한 거. 이거 보안회가 있거든요. 04년에 요거. 황무지 개간반대. 그 다음 화폐정리사업. 일본 메카타라는 사람이 재정금을 와가지고 화폐 정리를 했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 이렇게 4개. 이건 05년. 이렇게 한국중앙총상회, 국채보상운동, 황무지 개간운동, 반대운동, 그 다음 화폐 정리 사업. 이렇게 4개가 이쪽 포인트다. 이 4개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이 내용들 배울 거예요. 이거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세요. 괜찮습니다. 거의 요거만 나오니까. 알겠죠? 다시 한번 적으셔야 돼요. 한국중앙총상회, 국채보상운동, 황무지 개간반대, 그 다음 화폐정리사업. 요거 4개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죠.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반복입니다. 청일경제 침투 거르지무역. 그쵸. 강화도조약 이후 부산, 그쵸. 원산, 인천 그 지역 안에서만 무역하는 것을 거르지 무역이라고 해요. 개항장에서 무역한다. 그냥 부산에서만 무역하는 거겠죠. 일본이 주도합니다. 우리는 쌀을 수출하고요. 일본에서 면을 수입해요. 그래서 쌀면 교환 체제입니다. 우리가 손해예요. 왜? 쌀은 필수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원료는 어떻게 돼? 수출하고 사치품은 수입하고 그럼 무조건 우리가 손해죠. 무조건 우리가 손해입니다. 쌀면 교환 체제로 해서 이제 우리가 손해보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중개무역을 했던 조선 상인들이 조금 돈을 벌었어요. 객주역 같은. 그런데 이모군란 이후 조총삼일 수립무역장정 이후 어떻게 되냐. 일본과 청이 내륙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이 중개무역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객주역은 망하고 일본과 청이 이제 우리나라 직접 들어와 버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인들은 이제 몰락하게 된다. 여러분 상인이 몰락하니까 돈 들어올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업이 발전하고 기업이 어떻게 세금을 내면 그 세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에 뭐 삼성, 뭐 현대, LG 이런 기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내고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운영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내는 세금보다 삼성이 내는 세금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냅니다. 저도 요새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요새 많이 냅니다. 경제 침탈기, 토지 약탈, 이권 침탈, 금융 지배 이런 식으로 일본과 청해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경제를 침투하게 됩니다. 이렇게 침투하면 이제 우리 상인들 몰락하고 세금 들어올 데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절대 액수는 일본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비율이 점점점 청이 올라가죠. 청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절대액은 누가 더 많다? 일본이 더 많다. 지금 달라요. 지금은 중국이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액수는 일본이 많지만 성장률은 청이 높습니다. 성장률은. 그리고 청나라 애들은 이제 어디로 들어오냐? 명동 쪽으로 들어와요. 을지로 있죠. 을지로. 지금 을지로. 노가리 먹는 데 있잖아요. 을지로 노가리. 거기가 청나라 애들 집합소였어요. 지금 구로같이. 지금 구로야 뭐야 거기 있죠. 지금 여기 옛날에 그쪽이었어. 그래서 이 중국 애들 몰아내겠다고 여러분 길거리 이름을 을지 문덕의 이름을 따서 을지로하고 지은 거예요. 을지로 해방 이후에. 을지 문덕이 중국 애들 다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을지로라고 한 거예요. 중국 새끼들 뻑큐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못하지. 구로 그쪽도 봉천 그쪽에 중국 사람들 많지만 우리가 뻑큐 못하잖아. 만약에 우리가 뻑큐 한다면 거기에 이제 을지로 투되는 거야. 중국 애들 꺼져라 해서 을지로 투되는 거야. 그리고 일본 애들 어디로 오냐? 일본 애들은 그쪽입니다. 어디냐면 남대문 시장 쪽, 남대문 그 밑에 쪽. 지금 발음 어디 하냐? 신세계백화점 아나요? 신세계백화점? 본점? 해안 쪽?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있고, 그 다음, 을지로, 명동 쪽이 청나라 애들. 그래서 이게 뭐냐,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서, 청계천 위쪽은 조선 상인들이 많고요. 그 밑에는 이제 청과 일본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덕수궁이잖아, 이게 덕수궁. 그렇죠, 경궁이고. 이렇게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상인들 몰락하겠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슈퍼 있는데 뭐가 들어온 거야? 코스트코하고, 그 다음 까르푸 같은 게 들어온 거예요. 외국 막 대형 마트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슈퍼 있는데. 되겠습니까? 망하겠지. 그렇죠.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냐, 또 이제 방공령 실시합니다. 일본 상인들이 쌀을 양 엄청 수입해 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쌀이 일본 쌀보다 30%, 일본이 100만 원이면 우리나라 30만 원, 일본이 1,000원이면 우리는 30원, 300원. 그러니까 엄청 싼 거예요. 2배 올라도 여러분 일본보다 거의 반절 가까이 싼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을 엄청 수입합니다. 일본은 그때 공업화 돼가지고 쌀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쌀이 우리나라 쌀값이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함경도 황해도에서 방공령을 실시해요. 89년에. 근데 일본이 이거 못하게 합니다. 83년에 조일 통상장정에서 방공령 하기 전에 사전 통보하라고 했는데 우리 통보했는데 일본 놈들이 일부러 안 봐요.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배상금을 지불하고 방공령이 철회됩니다. 그 상권수 운동, 청과 일본 상인들이 침탈하니까 우리나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시전 상인, 아까 종로에서 일하던 우리 상인들이 이제 합칩니다.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들어왔어. 코스트코가 들어오니까 위에 있는 점포들이 이제 합친 거야. 그래서 무슨 마트로 이름을 통일한 거예요. 무슨 마트식으로 통일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한국중앙총상회입니다. 황국, 그쵸. 대한제국이란 뜻이겠죠. 중앙, 가운데, 종로란 뜻이겠죠. 총상회, 상인들이 모인 단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중앙총상회를 만드는데 이게 98년이고 이게 독립협회하고 같이 활동해요, 보통. 독립협회하고 같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한국협회 나오면 독립협회하고 세트로 여러분이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요게 진짜 중요합니다. 한국중앙총상회. 청일 간에 이제 우리나라 이권 침탈하고 우리 청일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침탈할 때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한국중앙총상회다. 몇 년? 98년. 너무 잘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권수운동. 독립협회의 러시아 저령도 조차 요구 저지, 한러은행 폐쇄.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만민공동회 하면서 러시아 애들이 이권 침탈하니까 그거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독립할 때 했습니다. 독립협회 할 때. 고은영, 고문철수, 은행 폐지, 저령도 조차 반대. 고은영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다시 고은영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고문철수, 그 다음 은행 폐쇄, 저령도 조차 반대. 저령도가 부산에 있는 게 저령도예요. 부산에 있는 게 저령도야. 요거 독립협회가 이런 운동을 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황무지 개간반대. 요거 잘 나옵니다. 황무지 개간반대. 러일 전쟁 터지고 이제 항일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마음대로 우리나라 땅을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너무 황무지가 많다. 우리 일본이 이거를 황무지를 개간하겠다 하면서 토지를 약탈하려고 하니까 보안의 중심에서 헛소리 마라. 왜 우리 땅 너네가 훔쳐가려고 하냐 하면서 반대한 겁니다. 이게 황무지 개간 반대예요. 04년입니다. 연도 적어주세요. 04년. 유일하게 성공합니다. 유일하게 성공해. 그래서 잘 나와요. 그 다음 국채부상운동. 이것도 잘 나오죠. 아까 4개 잘 나온다 했잖아요. 그쵸? 황무지 개간, 국채부상운동, 그 다음 한국중앙총상회 벌써 3개가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다음에 배우는 화폐정리 사업. 그럼 국채부상운동 이것도 너무 잘 나와. 이것도 너무 잘 나와. 일본이 화폐 정리와 시설 개선 목적 거액의 차관을 제공합니다. 우리한테. 억지로 빚을 지게 해요. 억지로 빚을 지게 하고 이자 내놓으라 뭐 하라 돈 없으면 어떻게 돼 너네 거 그냥 다 바쳐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경제권을 다 장악하려고 한 겁니다. 억지로 돈 빌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갚자 이겁니다. 차라리 이거 갚자. 서상동, 김광재 등이 대구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대구에서
07년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서울로 발전해요. 그래서 요거 홍보했던 신문이 4개인데 요거 진짜 잘 나와요.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황성신문, 제국신문인데 이거 암기할 때 대만황제를 암기하세요.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만황제. 대만황제가 국채부상운동을 지원했다.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다시요. 대만황제가 국채부상운동을 지원했다. 그럼 어디에서? 대구에서 했었다. 그리고 금연, 금비녀, 모금운동 했었다. 근데 일제가 탄압으로 결국에 실패하고요. 부호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양기타 이거 주도했던 양기타는 구속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그 뭐죠 옛날에 금모기 운동할 때도 부자들은 참석 별로 안 했어요. 제가 돌반지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옛날 IMF 터질 때 그 금모기 운동할 때 다 냈어. 근데 그 당시 뭐 금바 이런 건 안 나왔거든. 참 우리나라 이 민중들이 위대함, 국민들의 위대함을 알 수 있어요. 저 위에 있는 이 부자 지배층들은 우리 국민보단 위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 시험 문제는 이제 대만 황제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만 황제,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만 황제로 여러분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국채우상운동 어디에서 시작됐다? 대구에서. 그렇죠. 서상동 김광재 07년에 지지했던 신문은 대만 황제. 됐어요. 국채우상운동 기록물입니다. 기록물. 이렇게 기록까지 돼 있고요. 어디 시작됐다고? 대구입니다. 그 다음 민족자본의 성장, 시선상인들이 있어. 그 종로 쪽에서 장사하던 그분들이 뭘 만들었다? 아까 했듯이 황국중앙 총상회를 만들었다. 경강상인은 이제 서울에 있는 상인들 증기선 도입하고, 개성상인들은 이제 임상 재배권 회복을 위한 저항을 했고, 근대적 상회사 설립했다. 대동상회, 장통회사, 종삼회사 같은 것도 있었고. 암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는 황국중앙 총상회 배구는 볼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식상농업정책, 대한제국 때 황실이 주도로 방직, 제지, 무기제조 공장 운영했고 민간회사 지원했다. 금융은요 1890년대 후반에 있어요. 조선, 한성, 천인은행 화폐 정리 사업으로 뭐 했다? 몰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뭐만 보면 되냐면 황국중앙 총상회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딴 거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주의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열강 이권 침탈. 러시아는 그거 뭐 갖고 가냐? 러시아는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 산림체벌권. 왜 이거 갖고 왔을까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나무 더 많아. 근데 굳이 이거 갖고 간 이유가 뭘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국으로 가야 돼. 근데 막혔잖아요. 이렇게 막혔잖아. 그렇죠? 연해주가 여기 있고 중국 여기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처음에는 배 타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울릉도, 부산, 목포 해가지고 배 타고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울릉도를 산림체벌 한다면서 울릉도에다 자기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동안 저령도 달라고 했고 증남포 달라고 하고. 근데 영국과 일본의 반대로 이게 실패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바다를 못 가네? 육지로 가자. 철도 깔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철도 깔려고 어떻게 돼? 여기에다 철도 깔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철도 깔면 반발할 거 아닙니까? 명분이 있어야지. 그래서 산림을 개발할 때 산림 운반하게 철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명분으로 어떻게 산림체벌권 받은 거예요. 이렇게 철도 깔아가지고 북경 가가지고 중국 들어가려고 한 거야,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는 명분으로 교통로 확보하기 위한 명분으로 산림벌채권을 이제 획득하게 됩니다. 그다음 미국은 다 줘요. 고종이 미국 과거든. 고종 미국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고종이 경인선 부설권 주는데 이거 미국이 팔아요. 일본한테. 그다음 갑산, 운산 금강이 대박입니다. 알란한테 줬는데 여기 금이 엄청 1년에 지금 돈 한 3천억 나왔대요, 여러분. 그 돈 갖고 나 진짜 안타까운. 그 돈 갖고 어떻게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경제 개발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근대화 했어야 하는데 그걸 미국한테 줘버려요. 그래서 미국이 이때 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노터치 한 거야. 금을 막 그 노동자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노터치 한 거야. 근데 이게 노동자들한테 노다지로 들린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금을 노다지라고 불렀대요. 그다음 전등, 전화, 수도, 전차, 전기 다 줍니다. 미국한테 다 줄 거야. 다 줘요. 짝사랑. 여러분들 사랑도 이게 마주쳐야지. 짝사랑하면 안 좋아요.
다 준다고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해. 연애의 핵심이 뭡니까? 밀당이죠, 밀당. 이거 다 줘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미국이 얼마나 자기들밖에 모르는데, 좋게 얘기하면 실리주의자, 나쁘게 하면 지들밖에 모르는 애들인데, 이거 나중에 다 일본한테 팔아먹어. 돈 주고. 일본은 철도, 왜? 대륙으로 진출해야 하니까. 그래서 대륙 진출하는 철도를 우선 하고요. 우리나라 먹은 다음은 이제 자원 약탈하는 철도. 그래서 엑사로선 철도를 이제 개발합니다. 경인선, 서울 점령하기 위해서 경인선 완공하고요. 그 다음 경부선, 이거 럴 전쟁 기간입니다. 그리고 경원선과 호남선은 이제 나중에 뭐냐? 이거는 이권 침탈하기 위한 거야. 이권 침탈하기 위해서. 프랑스한테 경인선 줬지만 이것도 다 일본이 인수한다. 그래서 철도는 나중에 완공은 다 누가 하냐? 일본이에요. 철도 완공은 누가? 일본이.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 러시아는 산림, 그렇죠? 미국은 금광, 그 다음 일본은 철도.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토지 약탈합니다. 청일전쟁 이후 대농장을 경영합니다. 전주, 나주, 군산 같은 데 엄청난 큰 농장을 경영하고요. 럴전쟁 이후에는 이제 럴전쟁 기간, 그때 기간에는 이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해요. 근데 이거 우리가 반대하죠. 그 다음 우리나라 땅을 강제로 약탈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어요. 이게 그 유명한 동양척식 주식회사야. 동양척식 식민지를 개척하는 주식회사. 그러니까 이미 일본 놈들 우리나라에 뭘로 본 거예요? 식민지로 본 거지. 그래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뭐 하냐? 토지 조사 사업을 해서 토지를 엄청 약탈합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원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중에 나석주가 여기다가 나석주 의사가요 폭탄 던져요. 26년에 의열단이었던. 그 다음 일본의 금융지배, 럴 전쟁 후 화폐 발행권을 박탈해버립니다. 차관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해요. 이제 우리 아까 4개 중에서 하나 나왔네요, 여러분. 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게 한국중앙총상회, 국채부상운동, 황무지 개간 반대, 마지막이 뭐죠? 화폐 정리 사업이잖아.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볼게요. 근데 여기 열강에 이권 침탈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많이 봐봤자 잘 이해 안 돼요.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철도는 누구? 철도는 일본, 산림은 러시아, 광산은 미국.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철도는 일본, 광산은 미국, 그 다음 산림은 러시아.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 3개만 기억하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화폐정리 사업.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1905년이에요. 메카타라는 재정고문, 1차 한일회합 때 우리나라 온 일본인 재정고문입니다. 이 놈이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화폐를요 발행권 없애고 자기들이 화폐를 바꿔버려요. 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어떻게 돼? 근본위 화폐 만들겠다 하면서 화폐 정리 사업을 합니다. 일본의 제일은행을 중앙은행화 해가지고 근본위 화폐를 해요. 그러니까 은본위가 근본이 바뀐 거예요. 갑오개혁 때 은본이었고 이때 이제 근본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일본 중앙은행이 한 게 아니고 제일은행이 한 거예요. 왜 그랬냐? 만약에 일본 돈하고 같이 해버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문제 생기면 일본이 피해 오잖아. 그래서 일본 피해 안 오게 그냥 은행 하나 만든 거예요. 만약에 조선에서 뭐가 있다 그 은행만 파산시키면 끝나니까. 그래서 일본이 어떤 은행을 만드냐면 제일은행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화폐를 발행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근본위제를 이제 화폐하는 거죠. 시행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화폐를 몰수해가지고 바꿔줘야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있어야겠네. 그래서 화폐 정리를 하기 위해서 300만 원 차관을 도입하고요. 백동아 남발하던 전환국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화폐 만들던 조폐공사 같은데 이 전환국이거든요. 이걸 없앱니다. 그리고 백동아 원래 우리나라 돈을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해줘요. 근데 액면가대로 교환을 안 해줘. 그러니까 1,000원당 1달러로 이런 식으로 교환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교환해줘요? 화폐 상태를 봐가지고 이게 화폐 질이 좋구나. 질이 좋으면 갑, 좀 안 좋으면 을, 병은 너무 안 좋네 폐기. 이런 식으로 차별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온 돈은요,
질이 좋아. 그래서 갑으로. 조선인이 갖고 온 거는 안 좋아. 그래서 을 아니면 병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조선 상인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교환을 잘 안 해주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상인들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화폐 발행권이 박탈당하고 강탈당하고 우리 민족 자본과 은행 그쵸. 그리고 기업가들이 거의 몰락하게 된다. 왜 돈을 안 바꿔주니까? 내가 1,000억 있으면 뭐해? 돈을 안 바꿔주면 망하는 거지. 그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돈, 누가 이제 보증해 준 거예요? 내가 지금 돈 있네. 10,000원 여기 있네. 나 부자다. 10,000원 있네요. 세종대왕.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국은행이라고 돼 있잖아. 한국은행. 여기 뱅크 오브 코리아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보증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한국이 망했어. 그러면 이 돈 어떻게 누가 보증해 주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이 돈은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죠. 종이 조각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2만 원 있네? 2만 원 있어가지고 달러를 바꿔. 그럼 한 18달러, 17달러 주겠죠. 그런데 안 바꿔줘. 돈을. 달러를 안 바꿔줘. 근데 돈 있으면 뭐합니까?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쵸? 그러면 조선 상인들이 아무리 돈을 갖고 있어봤자 안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선 상인이니까 2만 원을 딱 줘가지고 바꿔달라는데 안 바꿔주고 일본인은 바로 바꿔주고. 그러면 이 돈 이제 유통이 안 되는데 안 바꿔주면 조선 상인들은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 놈들 야비한 새끼들입니다. 이렇게 경제력 해가지고 화폐 정리 사업으로 우리나라 상인들을 그냥 한순간에 다 망하게 하고요. 그리고 화폐가 부족해져가지고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막대한 국가 채무가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국채부상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화폐정리 사업 때문에. 오케이. 총정리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4개 나온다 했어요, 여러분. 뭐 나온다 했죠? 첫 번째, 황무지 개간. 그쵸, 황무지 개간 요구. 일본이 황무지 개간 요구를 했다. 하지만 우리가 뭐 했다? 거부했다. 이거 했던 단체는 보완해다.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돼? 이권 침탈하고 어떻게 상권 침탈하니까 우리가 황국중앙 총상회를 만들었다. 황국중앙 총상회를 만들었다. 그 다음 일본 애들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잘 안 바꿔주고 우리나라 상인들 망했다. 그리고 또 엄청나게 빚지게 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있었고, 그쵸? 그리고 여기 지원했던 신문이 대만황제,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제국신문, 황성신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4개가 나온다. 첫 번째, 한국중앙총상회 98년. 그 다음 황무지 개간 요구 반대 04년, 국채부상운동 07년, 화폐정리사업 05년. 요 4가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돼?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죠. 문제 풀기 전에 사료 한번 보면 여기 여러분 263페이지에 운상금강 있죠? 금강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돼? 미국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 부설토지 약탈한 거 있고요. 화폐정리 사업 있죠? 화폐정리 사업 할 때는 여러분 메카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화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밑줄 그은 이운동. 그쵸? 이운동 요 밑줄을 제가 지금 할게요. 이것은 일제로부터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 일어난 이 운동을 기념하여 대구에서 세운 대구 차관을 갚제 끝났잖아요, 여러분. 국채 보상운동이죠.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국채보상운동. 엽전을 어떻게 떠받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대요. 국채보상운동. 그럼 국채보상운동으로 옳은 것, 황국중앙 총상회 아닙니다. 이거는 상권수운동이에요. 러시아 조령도 조차봤는데 이거 독립협회가 있어요. 조선 총독부 방해, 여러분 아직 총독부는 10년이 나옵니다. 이땐 통감부입니다. 대한매일신보 등이 참여했다. 맞죠? 대만황제잖아. 대만황제. 내가 대만황제라고 알려줬잖아요.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가야겠네. 일본, 프랑스 노동단체. 이건 노동운동 아니잖아요. 이건 나중에 배우는 원산부도 총파업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4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대구. 차관. 국채보상운동. 대만황제. 딱 풀잖아요. 그 다음 2번 보죠. 백동화 나온다. 백동화. 제일은행권 화폐 정리사업이네. 여러분. 그쵸? 메카타가 했던 화폐 정리사업. 내가 백동화, 메카타, 제일은행 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메카타 나오네. 다음 몇 번? 답은 5번. 그냥 풀죠. 금속류 회수령. 이거는 일제시대 때 40년대. 국채부상운동 07년. 앞에 거죠.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 일제시대 때. 물산장려원도 20년대 일제시대 때. 그럼 여기 백동화 나오고 제일은행권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화폐정리 사업이니까 메카타죠.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했듯이 4개 중에 하나 나와요. 한국중앙총상회, 그 다음 황무지 개간 반대, 그 다음 화폐정리사업, 국채보상운동 이렇게 4가지가 나오니까 여러분 4가지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조금 우리 쉬었다가 뭐 한 것도 없죠. 바로 들으시면 됩니다. 근대문물 수용. 요쪽은 좀 암기할 게 있는데 이것도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암기 팁 있거든요. 그 암기 팁으로 여러분 푸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게 우리 55장 근대문물 수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수고했습니다.